그 피투자 회사의 유상증자 시 회계 처리, 그게 좀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까지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세무사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1차 시험에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2차 시험에도 나왔고. 그래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는데요. 일단은 문제 풀고 나서 밑줄 쳐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 예제 11번 있으니까 같이 하세요. 지금 2000X 1년 초에 2001년 초에 A가 B 회사 주식을 얼마에 샀어요? 여기 130만 원. 분기하세요. 현금 130.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130. 자, 이 130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취득 원가. 그 취득원가가 나오면요. 취득원가 이 지분법 나오면 제일 먼저 뭘 계산해 볼 생각해야 돼요? 투자 차익이 얼마일까? 그래야지만 분개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럼 130 빼기 그때 당시 순자산 금액이 거기 150 몇 프로 곱해야 돼? 80% 해서 빼니까 얼마 나오나요? 10만 원 나와요. 10만 원이 투자 차익이에요? 영업권이에요? 이게 투자 차익이면서 영업권이죠, 이 문제가. 이게 순자산 장부가액이면서 공정가액과 같잖아요, 보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출제자가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일치했다는 표현을 하면 투자 차익은 전부 영업권 또는 부영업권. 부영업권은 싸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비싸게 사는 것만 하고 있고. 시험에는 대부분 비싸게 사는 게 나와요. 영업권 나오는 게. 부영업권은 거의 안 나오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00X 1년 말로 가요. 2001년 말에 갔더니 어떤 변화가 있어요, 거기? 3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했죠? 그럼 30만 원만큼 순자산 늘죠? 순자산이 늘면 그만큼 뭐를 늘려줘야 돼요? 순자산이 변하면 어디 반영하자? 투자 주식에 반영하자. 당기순이익 때문에 늘어난 거니까 대변의 개정 과목을 지분법 이익이라고 하자. 이렇게. 2분기 하자마자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항상 요거 하고 나서는 이거 생각하세요. 투자 차액. 투자 차액 사후 정리하는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인가요, 이 문제? 5년 동안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지분법 이익.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2001년도 회계처리예요.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자, 2002년으로 가요.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이 바로 지금이에요. 이 문제 핵심이 여기 2002년 초에 뭐 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 2002년 초에 유상증자 있죠. 누가? P투자 회사인 B회사가. 자, 유상증자를 하면요. P투자 회사의 순자산은 증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감소합니까? 유상증자를 하면 증가하죠. 무상증자하면요. 변하지 않아요. 순자산이. 유상증자했기 때문에 변해요. 얼마 변했을까요? 100주 발행했는데 한 주당 10,000원의 추가 발행했잖아요. 곱해보면 얼마예요? 100만 원인데
그럼 피투자회사 순자산이 100만 원 늘어났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두 가지 이렇게 피투자회사 순자산이 100만 원 늘어났으면 야 100만 원 늘었네. 100만 원 순자산 늘어난 거에 우리가 몇 프로? 80%니까 80%만큼 뭐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피투자회사가 100만 원의 순자산이 늘어나는 데는 누가 돈 냈어요 보니까 유상증자는 주주들이 돈 낸 거죠. 내가 지금 100주를 증자하는데 내 지분율이 얼마죠 거기? 80%죠 지금. 그럼 내가 몇 주를 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80주를 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기존 주주들한테는 뭐가 부여되냐면 신주 인수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증자할 때 자기 지분율만큼 참여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0주의 증자를 참여해야 그래야 나의 지분율이 계속 몇 프로가 돼요? 80%가 돼요. 그러니까 요구사항 보시면 요구사항 80주를 샀을 때 95주 샀을 때 50주 샀을 때 세 가지로 돼 있죠. 그 세 가지를 다 할 건데 일단 지금 뭐부터 할 거냐 80주부터 할 건데 이 80주부터 하는 건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95주 했다는 건 뭐예요? 95주를 샀다 우리가? 이거는 다른 주주가 권리를 포기했어야 돼요. 15주 받을 사람이 나는 증자 참여 안 하겠다. 그래서 실권주가 생겨서 실권주라고 하거든요. 실권주를 내가 추가로 인수한 거예요. A회사가. 그럼 A회사의 지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개인제 해보면. 50주란 얘기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자 참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몇 주만큼. 30주만큼 포기한 거예요. 나의 지분율이 떨어지겠죠. 걔는. A회사 입장에서. 뭐 그 세 가지 케이스인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95주일 때예요. 증가했을 때. 걔가 이제까지 나왔어요. 시험에. 왜 그런지는 얘기할 거고. 그래서 걔가 제일 중요해요. 증가했을 때. 일단 얘부터 할게요. 80주를 했으면 한 주당 얼마씩을 냈죠 우리가? 10,000원씩 냈겠죠. 그러면 곱하기 해보니까 80만 원만큼 내가 증자 참여하면서 뭐를 낸 거야 A회사가? 현금을 냈죠. 현금 내고 뭐 받아온 거예요? 주식 받아왔죠. 그럼 계정 과목이 뭐겠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유상증자 회계처리 해보니까 유상증자는 피투자회사 순자산이 늘어난 것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돼 있죠. 내가 현금 주고 사가지고. 이제까지 당기순이익 같은 건 당기순이익 생기면 적극적으로 끌고 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순자산 변한 거를. 그런데 얘는 끌고 오려고 했더니 이미 현금 주고 샀잖아요. 우리가. 걔 순자산 늘어난 것만큼 우리가 돈 냈다니까요. 정확하게 그게 맞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도 보세요. 처음에 주식 살 때 처음에 우리가 주식 살 때 이 주식 사기 전에 우리가 피투자 회사에 대한 지분율 몇 프로였죠? 요거 주식 사기 전에 주식 사기 전에 피투자 회사 B회사에 대한 우리의 지분율은 몇 프로였어요? 0%였죠. 0%. 우리가 이거 주식 사기 전까지는 피투자 회사 주식 없었잖아요. 이때 처음으로 80%에 해당하는 거 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분율이 제로이다가 이번에 사면서 80% 지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럼 피투자 회사 순자산 금액 중에 80%만큼을 얻기 위해서 얼마를 낸 거예요? 130을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냈다고 해서 영업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추가로 살 때 투자 차익 분석했죠, 우리가? 그럼 여기도 잘 보세요. 여기도 주식을 추가로 산 거 아닙니까? 돈 주고. 그럼 이게 내가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평가해 봐야겠죠, 이게? 여기서도 주식 샀을 때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평가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내가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 작업을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분기하는 건 쉬운데 내가 이걸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 한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일단 뭐랑 비교해야 돼? 일단 취득 원가하고 취득 원가.
취득원가 130이잖아, 이거. 여긴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80이죠, 80. 80하고, 여기다 저기 80. 80하고,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은, 내가 참여하는 걸로 인해서 늘어나는 지분가액이 있겠죠, 지분가액. 여기서는 이거 내가 주식 사면서 이만큼의 지분가액이 늘어나는 거죠. 순자산의 이만큼.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증자 후하고, 증자 전을 비교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때문에 늘어난 거죠 지금? 증자 때문이기 때문에. 증자 전과 증자 후를 잘 보세요. 2002년 초에 증자 전의 순자산은 원래 얼마 있었냐면 150이 있었고 처음에 2001년 당기순이익이 30만 원 생겼어요. 그러면 2002년 초에 증자 전의 순자산은 이거였어요. 이거라는 거 알겠습니까? 150 있다가 30 늘어난 거. 요거예요. 150 있다가 30 늘어났잖아요. 150, 30, 180. 그럼 증자 후에는 150과 30은 그대로 똑같이 있겠죠? 얘는 얼마가 더 늘어나겠어요? 증자 후에는 증자 때문에 얼마 늘어나겠어요? 100주 곱하기 만원만큼 100만원 늘어났겠죠? 이거 이해해야 돼요, 지금. 뭐냐면, 2002년 초에 B회사가 증자 전에는 순자산이 150 있다가 당기 순이익 생긴 것 때문에 30 늘어나서 180이었단 말이에요. 180이었는데, 180 똑같은데, 증자한 것 때문에 이만큼 순자산 늘어나잖아요. 증자 후.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분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증자 전에 우린 여기에 80% 갖고 있었죠, 80%. 곱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144만 원이 나와, 이게. 여기다가도 몇 프로, 증자 후에도 지분율 몇 프로 그대로? 80%죠. 변하지 않았죠, 우리가. 지분율이 그대로잖아요. 곱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224만 원. 책에 똑같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칠판에 하는 거랑. 자, 요렇게 하니까, 증자했기 때문에 나의 지분이 늘어났죠. 증자하기 전보다 늘어났잖아요. 빼보니까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80이에요. 빼보세요. 그럼 나의 취득원가가 얼마였죠, 이번에? 80이었죠. 내가 증자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의 지분이 이만큼 늘어나요.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돈 얼마 냈어요, 현금. 80 냈죠, 80.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추가적인 투자 차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영업권은 요때만 발생한 거죠, 요때만. 그래서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쉬워서. 이거 알아줘요. 이거 잘 들으세요. 증자에 참여하는데 지분율이 안 바뀌었죠. 증자에 참여하는데 지분율이 안 바뀌면 절대로 투자 차익은 안 생겨요. 절대로.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왜 안 생기냐면 여기 잘 보세요. 증자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요 증자한 금액밖에 없죠. 증자한 금액의 정확히 몇 프로만큼이 늘어났겠어요? 80%만큼이 늘어났겠죠, 뭐. 둘 다 80인데. 요거에 80%만큼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확히 증자하는 거에 몇 프로의 돈을 내요? 80%의 돈을 내고 있죠, 지금. 그게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없죠.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증자로 인해 늘어나는 순자산만큼 지분율 곱한 것만큼 정확히 내가 돈 낸다니까요. 차이 나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시험에 안 나온다. 너무 쉬워서. 해보나마나 제로예요, 이게. 지분율 안 변하면. 안 해봐도 돼요. 제로예요. 그리고 이때 가서 보세요, 이제. 2002년 말에. 2002년 말에 가니까 당기순이익이 얼마 생겼어요, 여기? 20만 원 생겼어요. 그럼 20만 원에 몇 프로 끌고 와야 될까요? 몇 프로? 80%겠죠? 그럼 차변에 뭐 끌고 와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대변에 지분법 이익. 이렇게 하고,
분개 하나 할 게 있는데 뭐 해야 될까요? 지분법 이익 줄이면서 이거 뭐 해야 돼요, 여기? 저기 뭐 해야 돼요? 영업권 삼각해야 되잖아요. 영업권 얼마 발생해, 처음에? 10만 원 발생한 거 5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 계속 하면 돼요. 이거 끌고 오는 거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뭐 이 분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분석해봐야 제로니까 할 것도 없고,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 케이스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게 몇 주 산 거? 95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95주 샀을 때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가 달라요, 여기.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증자하는 거에 몇 주를 샀다는 거예요? 95주를 샀대요, 이게. 95주를 사니까 내가 10,000원씩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95만 원을 냈다는 얘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여기 분개가 달라져요. 분개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95만 원이 돼요. 이게 취득원가예요. 우리가 주식을 추가로 사기 위한 취득원가. 그러면 여기 이제 분석은 똑같이 하는데 이거 여기가 달라지겠죠. 여기가 얼마로 바뀌겠어요? 여기가 95만 원 되겠다는 건 아시겠어요? 95만 원. 95만 원이고 증자 전과 증자 후의 어떤 이 순자산 금액은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달라질 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식을 더 산 것만 다르지. 어디가 달라지냐면 여기가 달라져요. 요 지분율. 요 지분율이 달라지는데 증자 전의 지분율은 얼마였어요? 80% 맞죠? 근데 증자 후가 얼마 되냐면 얘가 증자 전에는 200주 갖고 있던 회사에 내가 160주 갖고 있던 거였거든요. 80%. 이번에 증자를 몇 프로 한 거냐면 100주 했는데 내가 이번에 몇 주 산 거죠? 95주잖아,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프로 나오나. 160 더하기 95 나누기 300주 하면 85% 나오죠.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나의 지분율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주식을 더 샀으니까 85% 이렇게 85% 되니까 요 밑에 있는 건 안 달라지는데 여기가 달라지죠. 요 금액에다 곱하기 85 해야 돼. 85 하니까 238만 원 나와 여기가. 그러면 요렇게 빼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94만 원 나와요. 그 얘기는 내가 이번에 증자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늘어나게 되는 순자산 금액은 94만 원이에요. 피투자회사 순자산 늘어난 거에 내 몫이 94만 원이에요. 그럼 94만 원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를 낸 거예요? 95만 원 낸 거잖아요. 더 많이 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10,000원만큼 더 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투자 차액. 다른 원인이 없으면 영업권이에요. 이게 영업권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영업권이 또 생기잖아요. 여기서 영업권이 10만 원 있었는데 여기서 이거 주식 사면서 또 생긴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95만 원 샀잖아요. 요 금액에는 얼마만큼이 묻어있는 거라고요? 10,000원만큼의 영업권이 묻어있는 거예요. 순자산 늘어난 건 얼마만? 94만 원만. 10,000원은 영업권.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지분율이 달라지면 그래요. 지분율이 올라가면. 그래서 더 샀을 때 케이스는 아주 잘해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샀을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 또 중요해요. 단기순위 끌고 올 때 여기 몇 프로일까요? 여기 80% 하면 틀려요. 85%예요. 우리 지분율이 기초에 얼마로 바뀌었어요?
85%로 바뀌었잖아요. 85% 해야 돼요. 주의하세요. 85%. 왜 그런지 알겠죠? 85% 주의하시고. 얼마 돼요, 그러니까? 17만원. 여기 주의해야겠죠? 여기 주의해야 돼요. 아까는 요렇게 했죠? 여기다 뭐 하나 더 해줘야 돼요. 10,000원에 대한 5년 동안의 장각 더 해줘야 돼요. 10,000원이 더 생겼잖아요. 여기 얼마로 바뀌냐면 22,000원. 답이에요, 이게. 다 했어요. 지금 한 케이스를 좀 잘하세요, 나중에. 얘가 왜 영어권이 생기는지 잠깐 설명할게요. 얘가 왜 영어권이 생기냐면은, 영어권 생겼잖아요, 이렇게. 왜 영어권이 생기냐면 잘 보세요. 얘가 증자하기 전에 순자산이 얼마였어요? 더해보니까. 180이었죠. 180일 때가 얘가 주식수가 총 몇 주였냐면 200주였어요. 자, 이 180을 200주로 나눠볼게요. 200주로 나누면 한 주당 얼마의 금액이 나오냐면 18,000이 나와요. 계산해보시면. 18,000이 아닌데? 9,000이 나와요, 9,000. 9,000. 그러니까 순자산, 한 주당 순자산이 9,000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증자하면서 한 주에 얼마 발행했죠? 10,000원에 발행했잖아요. 그 얘기는 증자 전에 한 주당 장부가액보다 더 비싸게 증자했죠. 더 비싸게 증자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참여했죠. 그래서 영어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비싸게 산 거라서. 만약에 여기가 9,000원인데 이게 만약에 9,000원이었다면요. 영어권 안 생겨요. 영어권이 안 생긴다 그러면. 똑같으니까. 더 비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또 이게 이 9,000원보다 더 작다. 만약에 더 작다. 8,000원이다, 만약에. 그러면 부의 영어권 생겨요, 부의 영어권. 뭐 그런 건데, 지금 한 거는 몰라도 되긴 돼요. 그냥 계산하면 나오긴 나오니까. 근데 그냥 왜 나왔는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울게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영어권이 나왔어요,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주인데 이 50주는 이렇게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잠깐 해드릴 테니까 어려운데 모르면 스킵해도 돼요. 그냥 할 테니까 달라지는 거 보세요. 잘. 지금 하는 거는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하는 거. 자, 보세요. 우리가 몇 주 샀대요, 몇 주? 50주만 샀대요, 50주만. 그럼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건 우리 지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5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취득원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50만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50만원. 참, 달라지는 거 보세요. 지분율이 달라지겠죠? 자, 지분율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200주에 160주였는데 100주 더 사면서 70주 산 거죠, 지금. 아니지? 50주죠, 50주. 50주니까 얼마가 됐죠? 300, 210에 300이니까 70%. 지분율이 떨어졌죠. 지분율이 80%가 아니라 70% 됐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요 금액에다 70% 곱했어요. 70% 곱하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70% 곱하니까 196만 원 돼요. 196만 원 되니까 빼보니까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52만 원 나와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이 증자 참여하면서 늘어나게 된 우리의 지분은 52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낸 돈이 얼마예요? 50만 원만 냈죠. 더 싸죠? 더 싸게 샀어요. 2만 원만큼. 이렇게 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비싸게 증자하는데 덜 샀잖아요. 덜 사니까 결국 싸게 산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런데
2만 원만큼 싸게 산 거죠. 이거 원래 그러면 뭐였죠? 이게 영어권이 아니라 부영어권이죠, 부영어권. 그럼 이게 부영어권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2만 원만큼이 원래 영어권이라 그러면 여기에 더 포함이 됐었죠, 아까. 아까 뭐냐면 아까 95만 원일 때는 여기 얼마가 영어권이었어요? 만 원만큼이. 그 만 원만큼을 제거해 가야 되죠. 그런데 부의 영어권은 거꾸로 이 금액에 2만 원이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럼 매년 2만 원씩 어떻게 가야 돼요? 늘려가야죠, 이렇게. 그게 부의 영어권이에요, 원래. 근데 이걸 부의 영어권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기준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영어권이나 부영어권이 되려면 주식을 추가로 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주식 돈 내고 사긴 다 샀거든요?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지분율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떨어졌죠. 지분율이 10%나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이건 주식을 어떻게 한 거다? 오히려 판 거다, 이런 거예요. 판 거다. 이건 주식을 처분한 거지 주식을 추가로 산 게 아니다. 지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얘기라니까, 이게. 그래서 지분율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취득한 게 아니다. 부영어권으로 볼 수 없다. 영어권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처분한 거니까 처분 손익으로 가자. 2만 원만큼 처분 손익으로 가자 그랬는데 그러려고 했더니 처분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처분한 게 또 아니잖아, 이게 실제. 주식을 사면서 지분율 떨어진 거니까. 아주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건 판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자. 얘가 어차피 얼마가 돼줘야 돼, 얘가. 52만 원이 돼줘야 되잖아요, 언젠가. 그걸 미리 맞춰버리고 반대쪽에 2만 원만큼이 안 맞잖아,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분법 이익이 아니라 평가이익. 이게 어디서 가는 거 평가이익이? 자본조정 평가이익으로 잡아놓고 이 주식 쫓아다니게 만들어 놓자.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해되면 좋고 이해 안 되면 스킵하세요. 이쪽 보세요. 여기 달라지는 거. 여기 몇 프로 돼야 돼요? 주의할 거. 여기 몇 프로 돼야 돼요? 여기 70% 돼야 돼. 70%.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영어권 생각하는 거. 10만 원은 해야죠. 이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고 여기서 생긴 이것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다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건 좀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려우면 지금 안 해도 되고요. 나중에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 하단에 지분법과 평가 방법의 변경 거기 할게요. 이제 거기만 하면 거의 끝났어요, 지분법. 거기 360페이지 하단에 지분법과 평가 방법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단계적 취득이라고. 단계적 취득. 단계적 취득 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예요. 단계적 취득.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좀 어려운 거예요. 단계적 취득 적어 놓으시고 제목 옆에다가 예제를 볼게요. 여기 예제 보기 전에 아까 밑줄을 안 쳐드렸네. 35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1번. 투자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거기 밑줄 치세요.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이므로 투자 차익을 영어권 또는 부영권 조정한다. 밑줄 쳐놓으시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밑줄만 쳐놓으세요. 감소한 경우 지분의 매각과 동일하므로 투자 차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조정인 지분법 평가 손익으로 처리한다. 밑줄만 쳐놓으세요. 됐습니다. 361페이지 가로 1번에 다른 방법에서 지분법으로의 변경 거기 보세요. 예제 13번을 풀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예제 13번 보시고 그 예제 13번에 좀 문제를 좀 고칠게요.
그 가로 1번에 보시면 자료에 가로 1번에 2001년 초에 B회사 주식을 얼마에 샀다 이런 얘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2000X 1년 말 2000X 1년 12월 31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B회사의 공정가액은 얼마라고 B회사의 공정가액은 6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그 공정가액 주어져 있는 거 지워버리시고 다음 페이지 요구사항 다음 페이지 요구사항 1번 요구사항 1번 뭐라고 쭉 써있죠? 쭉 써있으면 끝에 끝나면 단서 조항을 하나 쓰세요. 그 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시오 그 다음에 단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단 2002년 초 B회사 주식의 2002년 초 B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은 600만 원이다. 600만 원으로 가정한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단 2002년 초 B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은 600만 원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 밑에 요구사항 2번 있죠. 요구사항 2번도 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옆에다가 단서조항. 단서조항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2000X 1년 말 B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은 600만 원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 문제 같이 풀게요. 자, 예제 13번 보시고 2000에서 1년 초부터 분개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같이. (2001년) 초부터 하세요. (2001년) 초 얼마에 샀죠? 500만 원? 분개하세요 같이. 500 차변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50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취득원가가 되는 건데 하나 물어볼게요. 얘는 지금 몇 프로 산 거예요? 10%인데 그럼 무슨 법으로 평가해야 돼요? 이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쓰면 안 되는데? 개정 과목이 지분법 아닌데? 매도 가능 증권 적으세요. 이게 잘 보니까 지분율이 몇 프로예요 지금? 10%잖아요. 10%니까 중대한 영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단기 매매 목적으로 안 샀다면 다 이거죠 이거. 단기 매매 목적 아니면 매도가능 증권. 그러면 기말이 됐어요. 2001년 말. 근데 요구사항 1번에서는 이게 시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정가액이 없었어요. 공정가액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법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원가법. 원가법이니까 회계처리 없죠. 그냥 취득원가로 두는 거예요. 취득원가로. 공정가액이 없었으니까 2001년 말에. 근데 그 밑에 2002년 1월 2일 날 주식을 추가적으로 몇 프로 샀어요? 추가적으로 몇 프로? 20% 샀죠, 20%. 20%를 추가 취득하니까 누적으로 지분율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누적으로? 30% 되는 거죠, 누적으로. 그럼 이제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향력을.
그랬을 때 일단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해 볼게요. 일단 매도 가능 증권으로 기록을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1200. 그 다음에 현금 1200. 그럼 얘가 취득원가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바꿔야 되죠. 계정 과목을. 왜냐하면 지분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단계적 취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지분법 배울 때는 한 번에 25% 샀다. 한 번에 30% 샀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에 지배권을 획득했으면 그때 일괄적으로 뭐 산 거니까 당연히 회계 처리가 간단했죠. 근데 지금 배우는 건 뭐가 어려운 거냐면 10% 샀다가 20% 샀잖아요. 그러니까 10%와 20%를 별도로 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밑줄 좀 칠게요. 361페이지. 첫 번째 줄에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해서, 단계적으로 취득. 그게 단계적 취득이에요, 지금. 단계적으로 취득해서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게 된 날 일괄 취득한 것으로 그 일괄 취득한 것으로 라는 표현 밑에다가 일괄법이라고 적었어요. 일괄법. 일괄법.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자 차익을 산정하는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여기 개정된 게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취득 대가는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게 된 날 직전일까지 취득한 투자 주식의 무슨 가액? 공정가액. 거기 좀 중요하게 표시해놓으세요. 공정가액. 장부가액이 아니에요. 공정가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장부가액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세요. 공정가액. 공정가액과 추가 취득한 투자 주식의 취득원가 합계액이다. 저기까지. 동그라미 2번.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게 된 날에 직전일까지 취득한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차손익으로 처리한다. 동그라미 3번.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고 있던 투자 주식 공정가액 평가함에 따라 생긴 미실현 보유이익. 그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차손익이죠. 그게 미실현이죠, 현재. 그거를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보세요. 지배권을 획득하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 이때. 지배권을 획득하는 시점 이전까지 주식을 산 게 얼마 있었어요? 10%. 그게 500이죠, 500. 500. 요거 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취득한 게 요거죠, 20%. 그럼 거기 표현상에서 지금, 우리는 10%, 20% 사가지고 지분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2002년 1월 2일 날 일괄해서 몇 프로 샀다고 보는 거예요? 일괄해서 30% 샀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일괄법이에요. 지배권을 획득하는 시점에 일괄해서 다 샀다고 보고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일괄해서 몇 프로 샀냐면 30% 샀는데 30% 살 때 취득원가가 얼마냐? 일단 20% 산 거에 대한 취득원가는 분명하죠,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 산 게 이거잖아요, 원래 500. 그런데 이게 투자 주식이 이걸로 돼 있어서 장부가액은 500이죠, 현재. 그런데 아까 표현상에서 장부가액이었어요, 공정가액이었어요. 공정가액이라 그랬잖아요. 요거를 요 시점에 공정가액으로 다시 평가하래요, 기준이. 근데 얘가 공정가액 원래 모르던 거였죠. 그래서 공정가액을 지금 알게 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기준의 취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취득원가로 돼 있다가 이때 가서 이 주식에 뭐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공정가액을 찾아보니까 원래 시장성이 없어도 공정가액 찾을 수 있다고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공정가액을 찾아보니까 아까 가정을 얼마로 했어요? 약간 그 요구사항에서 2002년 초에 공정가액을 600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죠. 그럼 얘를 요때 가서 얼마만큼 올려야 돼요? 100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을 올려서 얘가 얼마인 것처럼 600인 것처럼 해줘야죠.
600인 것처럼 해주니까 대변에 100만 원만큼 뭐가 생기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차손익이 생기죠. 평가 차손익. 차익. 그래서 평가 차익이 생기는데 얘가 어디 속하는 거예요? 누적 기타 포괄 손익. 이 손익계산서로 안 가, 일단. 이걸로 잡혔다가.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이때, 드디어 우리는 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더 이상 쓰지 말고 뭘 쓰면 되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쓰면 돼요. 근데 얼마를 보낼 거냐? 여기서 500에, 1200에 100이죠?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1800이죠? 1800을 보내자. 1800을 보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 없어지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이 1800. 거기 책에 분계 다 돼 있어요. 1800. 이렇게 되죠. 1800. 그럼 이게 바로 요 시점에서 일괄해서 몇 프로 산 거다? 30% 산 취득원가다 이런 얘기. 1800이. 그럼 1800을 가지고 이제 뭘 계산해 줘야 돼? 지분법 하려고 하니까 투자 차익을 계산해야 돼. 그럼 투자 차익이라고 하는 건 이 금액하고 뭘 비교해야 되는 거죠? 순자산 장부가액. 순자산 장부가액 어느 시점 걸로? 요 시점 걸로 해야 되죠. 요때 일괄해서 샀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순자산을 보세요. 얼마인지. 순자산이 500이에요. 5,000. 5,000이면 곱하기 30% 하니까 얼마냐면 1,500. 차이 나는 게 300. 이거는 투자 차익이에요? 영업권이에요? 이 문제는 투자 차익이면서 영업권이죠. 이게 또 공정가액이랑 같아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취득한 거를 일괄해서 샀다고 보는 거 이렇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여기 평가 차익 있죠, 이거. 평가 차익이 단기 손익으로 안 가 있잖아요.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차익 100만 원. 평가 차익 100만 원이 이게 누적 기타 포괄 손익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어디로 보내래요? 단기 손익으로 보내래요. 개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차익으로 해서 책에 있는 것처럼 단기 이익으로 보내는 것처럼 회계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개정 과목을 이거 써도 돼요.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거기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거 책에 있는 거고요. 여기를 이걸로 써도 돼요. 투자자산 처분 차익. 이건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투자자산 처분 차익 이걸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투자자산 처분 차익이 뭐예요? 이게 저거죠? 그거 단기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지금 시가평가한 요게 미실현 이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이때 이게 실현됐다고 봐요. 왜 실현됐다고 보냐면 우리는 이때 30%를 어떻게 했다고 본다고요? 일괄 취득. 일괄 취득했다는 얘기는 10%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때 어떻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팔고 나서 몇 프로 샀다? 30% 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 산 거 포함해서. 그럼 얘가 팔았으면 당연히 공정가격으로 팔았겠죠. 공정가격으로 팔았으니까 100만 원 이익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단기 이익으로 잡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분 차익이 맞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책에 있는 것처럼 해도 되고. 거의 다 했는데.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2000X 2년 말이 됐어요. 2000X 2년 말이 되니까 단기 순이익이 얼마 생겼어요? 2000X 2년 말에 P투자 회사인 B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400만 원 생겼죠? 400만 원. 400만 원에 몇 프로 갖고 와야 돼요? 30%예요. 30%. 그래서 요거 갖고 온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늘리고 지분법 이익 잡아야 되고요. 요거 한 다음에 바로 뭐 어떤 분기해 줘야 되죠? 영업권 뒤집는 분기해 줘야죠. 그거를 두 번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아예 영업권 상황에 빼버리면 한 번만 분기해도 되잖아요.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쪼개서 해도 되고 붙여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영업권이 얼마였죠? 영업권 여기서 300이었죠. 300.
300을 몇 년 동안이에요? 5년 동안이니까 60만 원씩. 120만 원인데 60이니까 빼니까 60이죠. 60. 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책에 오타 하나 있어요. 해답에. 이 금액이 잘못되어 있어요. 대차가 안 맞는데 맞추세요. 그 해답에 2002년 결산시 분계에서 이 숫자가 오타 났거든요. 이거 60만 원이에요. 대변 60으로 맞추세요. 자, 다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분계 더 있는 건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쉬우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이거 뭐 한 거냐면은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했을 때 우리는 일괄에서 지배권 획득한 시점에 일괄 취득한 걸로 보고 그때 영업권을 한 번에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거고. 요구사항 2번 보시면 요구사항 2번은 지금 한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한 거랑 뭐가 다르냐면 얘는 원래부터 시가평가 했던 거예요. 오히려 더 쉬워요. 여기선 얘가 여기서 평가익 잡았잖아요. 여기서 안 잡겠죠, 얘는. 이미 기말에서 그렇게 잡았겠죠. 여러분이 하세요, 이 분계. 기말에 그렇게 잡았겠죠. 잡은 거 가지고 똑같이 해주면 되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세요, 집에 가서. 그 다음에 563페이지. 363페이지. 363페이지 해답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칠게요. 발생한 매도가는 증권 평가 차익을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이유는 피투자 회사가 중대한 영향 행사하기 위해서 기존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과 추가 취득한 투자 주식의 취득원가 계획을 지불한 것으로 보아 매도가는 증권 평가 차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거 설명한 거예요, 제가 지금. 밑줄 쳐놓으세요. 이거 실현된 걸로 본다는 거. 그다음 그 밑에 한편이라고 하나 더 나와 있죠. 그건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고급 회계 때 하시면 되고요. 거기 밑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단계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단계법. 고급 회계에서 하는 거고 단계법에 대한 얘기인데 그 밑에가 한편에 나와 있는 거. 나중에 보시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얘는 지배권을 획득하기 전에 있다가 획득하면서 일괄 취득한 걸로 봤죠? 이렇게. 근데 30%를 이미 산 상태에서 지나갔는데 또 샀어요. 거기 내용 밑에 보니까 몇 프로 또 샀대요. 거기 밑에 보니까 2003년 초에 몇 프로 더 샀대요? 10%를 더 샀대요. 이 10%를 더 샀대요. 그럼 누적 지분율이 얼마 되는 거죠? 40%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 더 샀을 때 이때는 지배권을 이미 획득해서 무슨 법 쓰고 하고 있었죠, 지금? 지분법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일괄해서 40% 샀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땐 어쩔 수 없이 단계법이라고 해서요. 이때 영업권 계산했죠, 우리가. 요때 10% 추가 취득한 것만 영업권 계산해야 돼요. 그건데 어려운 얘기니까 고급 회계 하실 때 하면 돼요. 표시만 잘 해놓으시고 넘어가요. 364페이지에 거기 오타가 하나 있어요. 거기 분계 밑에 해답의 해설 보면은 78만 원 돼 있죠, 맨 끝에. 그 58만 원이에요. 위에 금액이랑 같이 같아야 되니까. 됐습니다. 그 밑에 지분법에서 다른 방법으로의 변경을 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한 거죠, 이거? 다른 방법 하다가 지분법 한 거였죠, 이게? 지분법 하다가 다른 방법 하는 거 볼게요, 거기. 예제 14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지분법을 즐긴다고 좀 생각하시고 지분법의 뿌리를 좀 뽑으려고. 그래서 원래 지분법을 중급회계 때 좀 자세히 안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섭섭하다고 많이 해가지고 책에다가 이렇게 지분법을 좀 보강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거기 예제 14번을 보시는데 2001년 초에 같이 하세요. 몇 프로 샀어요, 거기? 30%를 400에 샀어요. 현금.
자,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몇 프로 산 거야, 이게? 30%니까 지금부터 무슨 법 하는 게 맞아요? 지분법 하는 게 맞죠? 취득원가? 지분법 맞아요? 지분법 할 건데. 근데 지분법 하려면 제일 먼저 뭐 계산해 보는 거라고요? 투자 차익을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랬더니 이 시점에 뭘 확인해야 돼요? 순자산 장부가액 거기 1200. 1200 곱하기 지분율은 30%. 빼니까 얼마 나와요? 40만 원. 이거 영업권이에요, 투자 차익이에요? 투자 차익인데 공정가액이랑 또 일치했다고 돼 있으니까 다 영업권이죠. 다 영업권. 그 다음에 2000X1년 말 해보세요. 2001년 말에 피투자회사가 뭘 보고 했어요, 여기? 당기순이익 60만 원 보고 했죠. 60만 원 보고한 것 때문에 곱하기 몇 프로만큼? 30%만큼 뭐 끌고 와야 돼요? 투자 주식 늘려야지, 이렇게. 63, 18. 그럼 18만 원만큼 지분법 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이니까. 자, 계속 읽어보니까 뭐도 있냐면 주식 매수 선택권. 이거 좀 어려운데 11장에서 나올 거예요. 주식 매수 선택권 때문에 자본 조정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자본 조정이 얼마 늘어났어요? 자본 조정이 20만 원. 자본 조정이 늘어난 것도 순자산이 늘어난 거니까 30%만큼 끌고 오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얼마만큼? 6만 원만큼. 그럼 6만 원만큼 여기 계정 과목이 지분법 평가이익이죠. 자본 조정. 대차례조표에 속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익 끌고 왔으니까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영업권 삼각해 줘야죠.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그러면 차변의 지분법 이익, 대변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책에는 분계가 이게 합쳐서 돼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 분계하고 요 분계가 합쳐져 있다고요. 그 책에는. 확인하셨어요, 다? 자, 확인 다 됐으면 이제 언제로 가냐면은 2001년이 끝났어요. 2001년이 끝났으니까 이제 언제로? 2002년으로 가요. 2002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여기? 2002년 초에 주식을 팔았죠. 15%만큼을 어디다 팔았냐면 절반 팔았다는 얘기예요. 15,000주. 220만 원 처분했대, 현금. 얘는 어렵지 않죠? 대변에 뭐 없애야 될까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없애야죠. 당연히. 얘가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지금. 여기 얼마일지 맞춰보세요, 빨리. 뭐 더하고 빼보면 금방 나와요. (208만 원이죠) 8만 원. 요때까지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금액이 416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팔았으니까 208만 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없어지는 건 좋은데 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따라다니고 있는 거. 요 자본 조정 이거. 얘는 안 따라다녀요.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얘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없애야겠죠. 그게 이 문제에서 어려운 거예요. 지분법 평가이익. 얼마 없애면 될까, 이거? 6만 원에 절반 없애야겠죠? 절반 팔았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차 맞추는 게
15만 원. 이게 투자자산 처분 차익이겠죠. 책에 있는 것처럼. 계정 과목 책에 있는 거 보세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지분율이 몇 프로로 떨어져 버렸어요. 15%로 떨어져 버렸죠. 그럼 지분법 하고 있다가 이제 지분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지분법 적용 투자주랑 쓰면 안 되겠죠. 뭐로 바꿔야겠어, 이름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계정 재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법 적용 투자주를 없애야겠죠. 자, 얼마 남았을까요? 208만 원이었으니까 208만 원 남았겠죠. 얘 따라다니는 게 뭐가 있다고요? 얘가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지분법을 이제부터 안 할 거잖아, 이제. 지분법 안 할 거니까 얘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없애버려야죠. 지분법 평가익 3만 원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갈 금액은 빼보니까 205만 원만큼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책의 회계 처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2000X2년 말이 되면,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무슨 법으로 평가해야 돼, 거기 보니까? 공정가액이 주어져 있죠? 공정가액이 주어져 있으면 무슨 법이에요? 공정가액법. 180만 원이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뭐 잡아야 돼? 평가? 사손. 그거 여러분이 아세요, 그거. 집에 가서. 요 분기에는. 다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게 365페이지 그 표니까 그 표를 나중에 잘 보시고요. 그 표에서 주의할 거 다시 한번 밑줄 쳐드리면 첫 번째 칸에 다른 방법에서 지분법으로 갈 때 첫 번째 줄 끝에 투자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하게 표시해 놓으세요. 공정가액.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에 투자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추가 취득한 지분증권 취득원가 합계 얘기할 때 공정가액. 뭐가 아니라고요, 거기? 장부가액이 아니라니까요, 장부가액이. 공정가액. 요번에 개정된 거니까 주의하세요. 다 했고, 3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로 4번에 감액 손실의 인식이 있어요. 요거는 요번에 개정되면서 달라진 거라서 좀 주의하세요. 여러분 혼자 읽어보신데 집에 가서 그 예전에는요, 개정되기 전에는 지분법에는 감액 손실이 없었어요. 우리 감액 손실이 무슨 법에는 있었죠? 그 원가법이랑 공정가액법에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뭐 현저히 떨어지면 감액 손실을 잡았다가 회복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분법에는 원래 얘가 없었어요. 개정되기 전에는. 근데 이번에 만들어 뒀어요. 지분법을 하고 있는 주식도 거기서 규정한 거에 해당하면 감액 손실 잡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다음 페이지까지 읽어보세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됐습니다. 다 했어요. 지분법. 이제 채권할 거예요. 주식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분법 해보니까 지분법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크게 두 가지만 잘하면 일단 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분법 복습하실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지분법은 피투자 회사에 뭐가 변하면 못 참아요. 순자산이 변하면 못 참고 그것을 투자 주식에 반영해야 되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취득할 때 뭐를 잘 분석해야 돼요? 투자 차액. 그것만 잘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그걸 잘 연습해 보시고, 채권은 잠시 쉬었다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타가 있는 게 발견된 게 몇 개 있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쉴게요.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은 212페이지. 212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예제 7번. 그 7번의 그 추가 자료에 채권 채무 조정 내용의 가로 3번 보시면 채무 원금을 얼마 깎았다고 돼 있어요. 1,000만 원 깎았다고 돼 있죠. 그거 제가 강의하면서 그 1,000만 원 깎은 게 결국 그 원금 비교해보면 안 맞잖아, 이게. 그때 이상했었잖아요. 이게
2천만 원 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1,000만 원 돼 있으니까 이상했는데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앞에 그 자산 이전에서 변제한 게 그 공정가액인 딱 4천으로 생각하지 말고 5천인데 4천 주고 땡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그때 강의했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준 만든 사람들이 원래 이거 1,000으로 했었어요 만들 때. 근데 하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에이 고쳐버렸어 2천으로. 사람들이 매번 여러분처럼 2천 돼야 딱 맞잖아요 그게 막 이러면서 질문하니까 에이 그럼 2천 하지 뭐 그러면. 그래서 바꿨어요 이렇게. 2천으로 하세요. 그래도 편하시니까. 2천으로 고쳐놓으라고요. 그럼 문제 풀 때 전혀 애로사항 없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은 245페이지 245페이지 맨 밑에 7번 객관식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보면 채권 채무 조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채권의 변제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채무의 변제로 바꾸세요. 채무의 변제, 조건의 변경. 그게 맞죠.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 8번 문제. 요거 풀어드릴게요, 지금. 요 문제. 그게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맞춰드릴게요, 제가. 그 8번 문제. 246페이지. 거기 추가 자료에서 고칠 게 있어요. 가로 1번과 가로 2번 있는데, 가로 2번에 이자율이 연 12%에서 몇 프로로 줄였다? 8%로 줄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12%를 10%로 바꾸세요. 10%.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3번.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이라고 돼 있죠. 채권 채무 이렇게 바꾸세요. 채권 채무 발생 시 유효이자율은 10%다. 이 뒤에는 안 바뀌었는데 이 앞에 여기 발생 시 여기를 바꾸세요. 그래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기 연장했을 때 이자율 적용할 때 언제 거 적용하는 거였어요? 개정돼서. 발생 시 거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 조정 시점 아니고. 근데 이걸 제가 고치지 않아가지고 발생 시로 고쳐놓으세요. 그래서 요 유효이자율 10%랑 얘랑 맞춘 거예요. 얘가 10%가 맞거든요. 이래야 10% 맞춘 거고. 자, 문제는 푸는 건 똑같아요. 답은 틀리지 않거든요. 이 문제 한번 풀어드리면 거기서 조정한 내역을 보니까 2000X 1년 12월 말에 채권 채무 조정을 했는데 얼마 연장했어요? 만기를 3년 연장했어요. 2000X 2년, 2000X 3년, 2000X 4년. 그러면 원래 채권 채무는 이때 상환했어야 되는데 상환할 때 얼마였어요? 금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을 상환했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지금 상환 안 하고 만기를 얼마 연장? 3년 연장해 줬어요. 연장하면서 원금도 다 갚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 깎아줬어요? 200을 깎아줬어요. 그렇죠? 200 깎아주고 이자율은 또 얼마로 낮췄냐면 8%로 낮췄죠. 8%로 낮췄으니까 매번 얼마씩이냐면 88에 64만 원 맞죠? 64만 원씩 3번을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바꿨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봐야 되냐면 요거에 뭐 해봐야 돼? 당연히 현재가 채봐야죠 일단. 현재가 찰 건데 요거 할 때 이자율을 몇 프로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 이게. 근데 이게 간단해졌죠? 그냥 10%예요. 현재가 차는 건 어렵지 않고요. 이제 분개를 해야 되는데 2000X 1년 말에 분개. 이 책에 그 해답 보시면 해답에 분개가 돼 있어요. 거기 2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분개돼 있죠. 그 분개가 잘못돼 있거든요. 맨 밑에 회계 처리가. 제가 지금 칠판에 하는 회계 처리를 해놓으세요. 2000X 1년 말 회계 처리.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그 강조했던 건데 일단은 얘를 두 단계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 금액을 봐야 돼요.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 금액을 보니까 합계 금액은 단순히 다 더하는 거거든요.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192만 원 돼요. 아니다. 992만 원 돼요.
992만 원 되니까 992만 원. 이 992만 원이란 금액이 이 1000만 원보다 작아요, 커요? 작죠? 야, 미래 현금으로 합계내도 작네, 이게. 그럼 일단 당장 얼마를 까야 돼요? 8만 원 까야 돼요. 분계가 이렇게 돼야 돼. 지금 하세요, 같이. 차변에 뭐 없애야 되죠? 여기 장기 대여금 없애고. 장기 대여금 자산 감소 얼마 시켜야 돼요? 8만 원. 대변에 뭐가 있었죠? 대손 충당금 있었으니까 대손 충당금 없애면 되죠. 대손 충당금 8만 원.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 먼저 까는 거죠, 우리. 자, 요 분계를 먼저 하세요. 이렇게. 요 분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또 비교해 봐야 돼, 이제. 요걸로 이제 감액했죠, 일단. 요거하고 뭐랑 비교해 봐야 돼? 현재 가치랑 비교해 봐야죠. 그럼 요거 현재 가치 해볼게요. 현재 가치는 책에 있으니까 그냥 적을게요. 얼마로 되냐면은 2397984? 아니다. 현재 가치 7602-016. 7602-016이에요. 현재 가치가. 보세요, 책에. 그럼 여러분 계산기로 7602-016하고 얼마의 차이를 봐야 돼요? 얘랑 봐야지, 얘랑. 얘랑 차이 나는 금액을 빼보세요. 얼마인지. 2317, 984가 나와요. 자, 2317, 984. 자, 이게 나오면 이거만큼 뭘 잡아야 되는 거죠? 원래? 현재 가치 할인차금 잡아야 되는데, 우리 채권자는 뭘 잡자 그랬죠? 대손 충당금 잡자 그랬죠? 충당금. 충당금을 이만큼 잡으려고 했더니, 충당금이 얼마 있었어요, 원래? 자료에서. 이 문제 자료에서. 충당금이 얼마 있었냐면, 100만 원 있었거든요? 100만 원 있다가 여기서 8만 원 깠죠. 얼마 남았겠어요? 92만 원 남았겠죠. 92만 원 빼니까 이거 얼마 되냐면은 1397984가 돼요. 1397984. 그러면 있는 충당금은 빼고 추가 설정하는 거죠. 대변의 계정 과목이 대손 충당금. 이거 분개하세요, 지금. 1397984. 여기 1397984만큼 뭐라고 쓰면 될까요? 대손상각비. 이거 적으세요. 다 했어요. 이게 채권자예요. 옆에 채무자 해드릴게요. 채무자. 채무자는 일단 똑같은데요. 채무자는 뭐를 줄여야겠어요? 차입금을 줄여야겠죠? 장기 차입금. 얼마 줄여야 돼, 일단? 8만 원. 대변의 계정 과목이 뭘까요? 채무 조정이익. 8만 원. 채무 조정이익.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뭘 봐야 돼? 현재 가치 봐야죠. 근데 현재 가치 차이 나는 게 9920000에서 얼마 빼는 거라고요? 7602-016 빼는 거니까 이게 얼마 나왔어요? 2317984인데 얘는 이거 다 뭐 잡으면 되죠? 차변에? 현재가 차림차금 잡으면 돼. 현할차. 현재가 차림차금 계정 과목. 현재가 차림차금 2317984. 대변에 2317984만큼 뭐 잡아야 될까요? 2317984만큼. 여기 계정 과목 뭘까요? 채무 조정 이익이에요. 똑같이. 채무 조정 이익. 다 보이죠? 뭔지. 장기 차입금 8만 원, 채무 조정 이익, 현재가 차린 차금, 채무 조정 이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답 맞춰 보세요. 답 맞나 틀리나. 답은 안 달라져요. 우리가 분계를 거기 잘못 해놨는데 답은 달라지지 않고 똑같아요. 대손상각비 잡히는 금액하고 채무 조정이 똑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자, 넘어가시고 그럼 거의 다 해드린 것 같은데 306페이지 펴보세요. (306페이지에) 거기 해설 가로 2번에 네 번째 줄에 18,000원 나와 있죠. 18,000원. 그 18,000원을 17만 5천원으로 바꾸세요. 306페이지 네 번째 줄에 18,000원 나와 있는 숫자를 17만 5천원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다 했는데 하나만 더 하고요. 424페이지. 424페이지 보시면 객관식 해답 있죠. 객관식 해답에 4번의 답이 몇 번으로 되어 있나요? 3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4번으로 바꾸세요. 4번의 답 4번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채권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